경찰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외에 학생 감금과 폭행 등 추가 피해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 초청을 받아 골프 경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구에서는 지역의 멘토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설계하고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토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과는 별도로 학생 감금이나 폭행 등 추가 피해에 대한 폭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수학교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여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지난 17일 자진 출석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겨울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강원도 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강원도 교육청도 도내 7개 특수학교 학생들과 1:1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유사 사례가 있는지 그 학생들 전체 면담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학교 측이 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의혹도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4년 아동 감금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학부모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 옷을 벗겨니까 여기가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멍자국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요. 태백 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 학부모연합회와 특수학교 학부모회도 오는 31일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및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학생 성폭행 의혹 파문과 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커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윤하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14년째 일하고 있는 박경숙 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제 임금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급식비라든가 교통비가 다 산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한들 전혀 임금의 인상 효과가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대학교에서 경비 일을 맡고 있는 강명균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휴게 시간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이제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간 근무자는 지금은 휴게 시간이 이제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이 휴게 시간이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휴게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울상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은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무인 주문기기를 들여놨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점주가 직접 배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 본사에서 받아서 써야 돼.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또 임금은 임금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고초가 좀 많죠. 그나마 목 좋은 아파트 앞 편의점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경기 불황에 본사에서 가져가는 가맹 수수료도 부담인데 인건비까지 오르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급 올라가는 게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걸 체감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매출도 뚝 떨어진 데다가 임금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주 지역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피해를 보는 건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소위 을들이라며 본사와 대기업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잠재울 만한 정교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해 강원랜드의 초청을 받아 골프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받은 금품이 100만 원을 넘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 프로 선수 1명에 아마추어 3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36개 팀이 참가했고 강원랜드에서 초청한 아마추어는 7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이제 그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를 좀 알려주실 만한 분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당시 명예교수가 아닌 사립학교 교수 신분으로 경기에 초청됐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왜 초청이 됐는지. 청탁금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합니다. 금품 수수 비용이 100만 원을 넘으면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당시 초청자들에게는 식사와 골프용품, 기념품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금액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원랜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혐의가 명확해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김 위원장의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양구에서는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멘토들과 상담하면서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소방관. 활약상을 자주 보고 들어봤지만 직접 곁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키즈안도 있어요. 프린처럼. 실제 다 대안이 있지. 양구 지역 130명의 중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직업을 가진 멘토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얘기를 나눌 시간은 30분 남짓. 짧지만 밀도 있는 얘기로 테이블마다 이야기꽃이 핍니다. 이맘때 되면 딱히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찾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진로 토크 페스티벌에는 20개 직업군의 멘토들이 참여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심리 상담사, 가수, 경찰 등 다양했습니다. 다들 양구나 가까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또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욱더 가슴에 와 닿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멘토가 들려주는 직업의 세계를 경청하면서 나도 해볼까 하는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합니다. 마음이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능력이 많아지게 더 노력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은 요즘 인기 있는 뷰티 스타일리스트와 치위생사 등의 직업도 체험했습니다. 특히 춘천 MBC가 설치한 방송 중계차에서 기자처럼 뉴스를 전달하고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맛보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홍천의 한낮 기온이 34.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영서 지역에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3.7도, 인제 31.9도, 정선 34.4도 등으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춘천과 홍천, 화천 등 도내 1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져 온열 질환자 발생과 농축 수산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경로당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혹서기 행동수칙을 담은 포스터 3,400장을 경로당에 배포했습니다. 또 7개 시군 20곳에는 홀몸 노인 마실방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만여 명의 홀몸 어르신은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방문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집행부 벌주기 행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본회의 질의기간 내내 모든 실국장이 질의 답변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번 특위에서는 예산안 질의 답변에 해당하는 실국장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김병석 예결특위위원장은 권위는 억지로 높이려 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당연시돼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도의원이 겸직 금직 의무를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구 김규호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해서는 안 되는 양구신협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다가 어제 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유권 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이 제주도와 제주농협 연합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농촌인력 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산물 계통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촌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하 시기가 겹치지 않는 농산물 교차 공급을 추진하고 농가 유휴인력 활용과 구매 전략 공동 대응 등 연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강원도 내 농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도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면적은 1,273헥타르고 지난해 가입 면적 8,071헥타르에 비해 27.3%인 2,202헥타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5.8%보다 4.7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면적이 증가한 것은 농업인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강원 소방본부는 1,155점 중 1,103점을 획득해 전국 10개 광역소방본부 중 1위에 선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